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아, 나는 너무 늦었어. 가진 돈도 없고 이 분야는 전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변명들 흔히 하죠.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그런 생각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의 서종진 회장인데요. 그는 실제로 45, 그리고 가진 돈 5천만 원, 관련 전공 지식 전혀 없이 딱 이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 서정진 회장의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발췌된 내용들인데요. 단순히 성공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 많은 벽들을 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은 뭔지 좀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그의 그 도전 정신, 그리고 역경을 대하는 태도, 또 그가 유독 강조하는 삶의 가치관 같은 것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영감을 얻고 또 어떤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서정진 회장이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만 32세에 대우그룹 임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와, 32세요? 굉장히 빠른데요? 네, 당시 김우중 회장의 눈에 띄어서 발탁되었다고 하죠. 그 제공된 자료를 보면 서 회장 스스로도 그때 내가 나이가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딱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파도가 닥쳤죠. 바로 IMF 외환 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그룹이 해외 자금 조달 의존도가 꽤 높았잖아요. 네, 높았죠. 근데 외환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이게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에는 그룹 해체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서 회장 역시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지고 1999년 마지막 날에요. 45의 나이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45.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한 정년퇴직을 맞은 셈이네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40대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알아보긴 했지만 그 IMF 한파 속에서 일자리 찾는 게 뭐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정말 다들 힘들었죠. 기록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그야말로 백수 신세가 된 거죠. 주변에서 막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특히 처가 식구들이 이제 뭘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니까 사업 외에는 길이 없겠다 이런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주변에 압박 아닌 압박도 좀 있었겠네요. 네, 이때 또 과거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들이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러면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대목도 참 인상적입니다. 정말 끈끈한 관계였나 보네요. 사업을 하기로 딱 결심하니까 아내분께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5천만 원이요?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기엔 좀 빠듯했을 텐데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돈으로 일단 회사는 차렸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요? 아이템 없이 회사를 먼저 차렸다고요? 네. 그가 직접 뭘 할 게 있었으면 취직했지 백수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막막함이 좀 짐작이 되죠. 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고 일단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죠. 맞아요. LA에서는 현지 교포들이 각자 자기 사업, 세탁소나 식당 같은 걸 인수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하,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기 쉬우니까. 네, 근데 거기서는 답을 못 찾고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갔는데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고 정해진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죠? 바로 바이오, 제약 분야를 독학하기 시작한 거죠. 네, 바이오 제약이요. 그 전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 전까지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이었던 셈인데요. 약 3개월 동안 호텔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나중에는 전 세계 제약회사의 현황을 지도로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와, 3개월 만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이 일화 자체가 이미 그의 엄청난 몰입도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것도 단기간에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해낸 거잖아요. 이 경험이 나중에 그가 핑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뭐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 이거 전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45세 5천만 원으로 비전공 분야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는 생명공학, 약학, 의학 이걸 전부 다 독학으로 익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그가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 그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요. 저는 바로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절실함이요? 네. 그는 절실하면 뭐든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학교에서 몇 년간 배우는 것보다 당장 내 생존과 성공이 걸린 문제 앞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학습 속도나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는 거죠. 아, 뭔가 와닿네요. 그 터키 출장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직원들한테 비행기 타는 동안 터키어 단어 100개를 외우라고 지시했는데 실제로 그 100개만으로 터키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랑 생활이 가능했고 일주일 만에 500단어를 익혀서 비즈니스 미팅까지 소화해냈다는 겁니다. 와, 일주일 만에 500단어요?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거의 4년 걸릴 수도 있는 언어 습득을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업무랑 병행하면서 해낸 거네요. 그렇죠. 진짜 절실함이 만들어내는 힘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네요. 네, 이게 바로 서 회장이 말하는 절실함의 힘입니다. 필요에 의한 학습, 목표지향적인 집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 초기 동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어떤 거창한 포부나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그냥 취직이 안 되니까 시작했다고 말이죠. 정말 솔직하네요. 네, 처음에는 오직 망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망하면 진짜 큰일이니까. 생존 자체가 목표였던 거죠. 그러다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동기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요. 아, 동기의 변화요? 네, 처음엔 생존, 그다음엔 부의 축적, 뭐 이런 건 자연스럽죠. 근데 돈을 버는 것에도 좀 익숙해지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국가나 민족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아, 성공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개인의 시야나 가치관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 회장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저론 있잖아요. 네, 흙수저, 금수저 하는. 네, 그거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흙수저, 나무수저 이런 얘기 듣기 싫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아, 어떤 경험인데요? 아버지가 연탄 가게를 하셨고 중학생 때는 학교만 끝나면 집에 와서 연탄 집게 들고 직접 배달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른 산동네에서 온 가족이 함께해요. 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대학 시절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당시에는 과외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학비랑 생활비를 벌려고 한시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한시 택시요? 그게 뭐죠? 그게 일정 기간만 운행 허가를 받은 택시를 말하는데요. 이걸 24시간 동안 몰고 나머지 24시간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생활을 반복했대요. 24시간 운전하고 24시간 공부하고. 잠은 언제 자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4.3 만점에 4.18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으로 졸업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영어? 보통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이 일화들은 단순히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그가 강조하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요. 네. 똑똑함이나 타고난 환경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젊은 시절의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게 아니라 평범했지만 시간을 쪼개 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 이걸 가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환경 탓, 즉 수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습관과 시간 관리를 먼저 돌아보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와, 그게 다가 아니다. 네, 그건 그냥 필요 조건일 뿐이고 성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뭐 가족이든 동료든 파트너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네. 그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것을 꼽습니다. 자료에서도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일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태도. 결국 기술이나 지식 이전에 뭐랄까 인간적인 매력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다. 이런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까지 하는데요. 친구 관계요? 네. 만약 지금 친구가 5명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15명으로, 대학 졸업 전까지 50명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50명이요? 그게 단순히 숫자만 늘리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인맥의 숫자를 늘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군요. 네. 집에 가면 가족이 나를 반기고, 친구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내가 와서 좋아하고,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관계의 중요성을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제시하는 관점, 정말 곱씹어 볼 만하네요. 혹시 관련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모든 상황에서 이게 통용되는지 등에 대한 언급 같은 거요. 제공된 자료 내에서는 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예외 없이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가능성이나 예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좀 찾기 어려웠어요. 그의 경험상 이게 절대적인 성공 비결이었다 이런 확신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사전에서 그냥 지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없다고요? 네.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패는 관뚜껑 닫기 직전에나 쓰는 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마찬가지로 불가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어려운 것일 뿐이라고 재정의합니다. 그럼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의 답은 간단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자고 일어나서 또 한다. 이 말 속에 정말 엄청난 끈기와 집념이 담겨 있네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념이 느껴집니다. 네, 시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는데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해야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도전해야 열정이 생긴다. 이것도 참 인상 깊네요. 오늘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묶어두었던 많은 한계들, 나이, 돈, 배경, 지식 부족 같은 것들이 어쩌면 정말 핑계에 불과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겨야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절실함이라는 것을 그의 삶이 딱 증명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성공의 동기가 처음엔 생존에서 시작해서 부의 축적을 거쳐서 더 큰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나 나눔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즉 미안함과 고마움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와 호감을 얻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 주장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흑수저, 타령, 영어 실력 부족, 나이나 자금 같은 그런 변명 뒤에 숨지 말라고요. 네, 어떤 분야든 1, 2년만 정말 절실하게 파고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도전하는 것,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즉 미안함과 고마움을 알고 표현하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꿈을 향한 그 여정에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나의 편을 만드는데 소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성공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작은 태도와 관계 맺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